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정상회담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깜짝 성과가 있었죠. 제 분석과 평가를 영상으로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천영호TV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스탠스가 친중 굴종에서 반중 노선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건 북한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희망사항,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사항, 이 두 가지를 타협한 결과라 보면 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모든 기존 합의를 기초로 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기 위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반대하고 남중국해 점령이 불법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문구를 받아들인 거죠. 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바뀐 건지 아니면 임기 내에 남북 간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반중 입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 건지는 좀 더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만약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계속 문 대통령을 특등 모조리니 뭐니 하면서 모욕만 한다면 집권 세력 내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과의 이벤트에 목숨 걸다가 바이든의 페이스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들어서 반중 노선에 발을 담그는 참사를 자초했다는 그런 한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걸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어떤 정치 군사적 안보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사일 지침 폐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지 않고도 사거리가 800km만 넘지 않으면 탄두 중량에 제한이 없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역의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데는 사거리 500km면 되고 800km면 중부 이남에서 만주의 요녕성 수도인 심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동풍 17 미사일을 압록강 만포철교 너머에 있는 통화 인근에 배치해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중부권에서 500km도 채 안 됩니다. 산동반도와 요동반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도 굳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경 상해 대만해협 인근의 중국 군사기지 그리고 중국 내륙 같은 데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지침 폐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마지못해 중국 견제 전략에 한 걸음 다가간 듯이 보이지만은 중국을 공격할 탄도미사일을 죽어도 개발 배치해야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미사일 지침 폐기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별 군사적 실익도 없는 미사일 지침 폐기를 강행했을까요? 좌파 운동권 세력의 반미 어젠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된다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 아닙니까? 이들에게 반미 자주화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지만 그 중간 단계 목표로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집요하게 매달려 왔죠. 주사파는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한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작권과 군 통수권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작권을 받아오는 것을 미국의 부당한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군사적 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민족 해방 투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를 연합작전의 지휘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게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수건이고 대미 자주독립 투쟁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적 목표이긴 하지만은 지난 몇 년간 연합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 지도부가 아직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전작권 내놓으라고 때를 쓰기도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상징할 대체품으로서 미사일 지침 폐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거죠. 미사일 지침 폐기에 환호하고 이를 과대 홍보하는 집권 세력의 논리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친중 굴종에 앞장선 사람들이 미사일 지침 폐기에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중국을 공격할 탄도미사일을 드디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는지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더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동기가 뭐든 간에 미사일 지침 폐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참 잘된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칭찬받을 일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미사일 지침 폐기에 선뜻 동의해 주었을까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전 러시아와의 INF 조약, 유럽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금지하는 조약이죠. 이걸 폐기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은 동맹국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먼저 개발해서 배치하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심리적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미사일 지침 폐기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사드 배치 때와 같은 거센 반발을 아직 보이지 않을까요?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족쇄가 풀렸다고 해서 당장 개발 배치 단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보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더 신경을 씁니다.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한국의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를 더 두려워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감히 중국을 향해서 발사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중국이 한국 영토나 주한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 영토를 공격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대미 억지력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드는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고 공격할 능력을 거부하고 제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이 약화된다고 보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방해를 받지 않는 게
한국이 중국을 향해서 쏘지도 못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배치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라면 아마 달리 볼 겁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제가 92회 영상에서 2012년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비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의 트레이드 오프 개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MB 정부에서는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그대로 둔 채 사거리만 300에서 800km로 늘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건 트레이드 오프 개념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같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탄두 중량을 거의 5배 늘린 게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사거리 800km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 500kg짜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사거리를 300km로 줄일 경우에는 2.5톤 탄두를 달 수 있고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1.2톤 탄두를 달 수 있다는 게 트레이드 오프의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2012년 이후에 이미 2톤 이상의 탄도 제조 기술을 개발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2012년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는 현무 4에 달 수 있는 2톤 탄두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MQ-9 무인 폭격기보다 더 큰 2.5톤까지 무장이 가능한 무인 폭격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사일 지침을 폐기한 건 참 잘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기술로 북경과 중국 내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